부자가 물려주는 건 돈이지만 현명한 부모가 물려주는 건 삶의 지혜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었던 당신, 자녀에게 해주지 못해 마음 아팠던 당신, 밤마다 부모로서의 자격을 고민했던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매일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중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진정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프롤로그.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꺼져가는 시간. 한 중년의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쉰다. 모니터 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그는 또다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다. 옆방에서는 고등학생 아들이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 남자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때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과연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이런 고민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 한켠이 늘 무겁다는 것. 하지만 정작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생각해보면 통장 잔고나 부동산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부모의 작은 습관이, 때로는 힘들 때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때로는 식탁에서 나눈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왔다. 돈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당장의 통장 잔고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돈보다 더 값진 것일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 제1장.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한가? 서울 출근길 지하철.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서 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보며 한숨만 나온다.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원비가 빠듯하다. 옆자리의 중년 남성은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후 준비는커녕 자녀 교육비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맴돈다.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들의 어깨는 무겁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 부양은 기본이고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더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본인의 노후도 걱정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년층의 80% 이상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 친구들과 모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로 흘러간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물려줄 거라고 하고 다른 이는 학원비만 해도 월 수백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어떤 이는 아버지의 책임감을, 어떤 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또 어떤 이는 부모님의 성실함을 배웠다. 그것은 통장의 잔고로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이라고는 낡은 그물 한 장밖에 물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매일 아들에게 바다의 지혜를 가르쳤다. 날씨를 읽는 법, 물고기의 습성을 이해하는 법,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법을.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어부가 되었다. 그가 진정으로 물려받은 것은 낡은 그물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던 것이다. 우리의 불안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과 재산만이 아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다. 삶의 자세와 가치관,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꿈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은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유산이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는 성실함을 배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모의 모습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서 용기를 배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주고 있는 진정한 선물이다. 불안하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쩌면 가장 값진 유산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다. 제2장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식당. 평범한 백반을 파는 이 식당의 주인장 김미영 씨는 오늘도 바쁘다.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그녀는 딸을 키워왔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일상이 쌓여 특별한 유산이 되어갔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큰 돈이 아닌 성실함과 정직함,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딸의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부모에게서 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감, 부모님의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통장의 잔고로 남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값진 것들을 전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에게 성실함을 가르친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모습은 나눔의 가치를 심어준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회복력과 용기를 전한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자녀의 인생을 빚어가는 귀중한 재료가 된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상철 씨의 가정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매주 주말이면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 단순한 산책이나 식사 자리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여 그의 자녀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이지연 씨는 교육이라는 특별한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 없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의 가치를 그녀의 자녀들은 조용히 배워가고 있다. 부산의 작은 공방에서 도예가로 일하는 윤재호 씨의 하루하루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교과서가 되고 있다. 흙을 다루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장인 정신과 진정성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그들은 배워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다. 정직함, 성실함, 타인을 향한 배려, 도전 정신, 실패를 이겨내는 용기. 이런 무형의 자산들은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유산들이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모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행동이나 습관까지도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무형의 유산들은 당장은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물질적 재산은 한 번 사용하면 줄어들지만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의 삶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자녀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제3장.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유산 만들기. 매일 아침 6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켜진다. 세 자녀를 키우는 이민수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바쁜 출근 시간에도 그는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작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쌓이고 쌓여 특별한 추억이 되어간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숨어 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 모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아침 식사 시간은 단순한 끼니 그 이상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당신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고가의 선물보다 값진 것이 될 수 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자녀의 숙제를 봐주는 시간, 주말 아침 함께 산책하는 시간,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특별한 유산이 된다. 그것은 함께함의 가치이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실천이다. 생활 속 작은 결정들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예산을 고려하는 모습,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않고 쓰는 모습.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이 모여 자녀들에게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르친다. 때로는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중요한 유산이 된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이는 진정성과 성장의 가치를 전하는 순간이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화가 날 때 감정을 잠시 누르고 진정한 후 대화하는 모습, 슬플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기쁨은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극복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책임감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행동들이 모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관계 맺는 법이다.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 어려운 사람을 돕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삶의 지혜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 함께 성장해가는 태도는 자녀들의 미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의 태도 역시 중요한 유산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회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친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특별하지 않은 듯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 순간 자녀들은 우리를 보며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산들이 의도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전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각인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생생한 인생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자.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일 것이다. 제4장. 돈보다 귀한 것을 남기는 법.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중학생 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정은주 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도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 소소한 티타임이 모녀에게는 특별한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자녀와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이처럼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고가의 과외나 값비싼 해외여행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질적인 시간이다. 매일 저녁 15분이라도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TV도 끄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뉴스를 보며 나누는 대화, 일상의 선택 속에서 보여주는 판단 기준,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 모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천하는 모습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공허해진다. 정직을 강조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하는 모습, 배려를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녀들의 눈에 그대로 비친다. 우리의 행동이 곧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경제적 지혜를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닌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저축의 중요성, 현명한 소비 습관, 나눔의 기쁨까지. 이런 금융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유산이 된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감정 조절도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법, 불안할 때 자신을 달래는 법, 좌절감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이런 정서적 도구들은 평생 자녀들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공동체 의식도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봉사의 가치를 아는 것. 이는 단순한 이타심을 넘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 존중감이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 실수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확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덕목이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꿈을 향한 용기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견고한 유산이 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 매일 아침 꿈을 향해 출근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좋다.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키우는 여정은 곧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이어지는 가장 값진 동행일 것이다. 제5장. 부모의 아픔이 자녀의 힘이 될 때. 한적한 카페의 창가에 앉은 중년의 여성이 있다. 그녀는 이제 막 30이 된 아들과 마주 앉아 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처럼 그들의 대화에서도 따스함이 느껴진다.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들의 말에 그녀는 잠시 과거를 떠올린다. 15년 전 IMF 외환위기로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식당일, 청소일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 아픔의 순간들.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순간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완벽해 보이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회복력과 용기를 가르치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가 된다. 한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던 김영호 씨는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 중학생이었던 딸은 매일 밤 아버지가 늦게까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그저 두렵고 힘들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성실함,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우리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가정이 겪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전할 수 있다. 검소함의 미덕, 현명한 선택의 지혜,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이겨내는 힘.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박미선 씨는 갑작스러운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며 현명한 소비를 가르쳤다. 할인 물품을 찾아다니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아이들은 이제는 그때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질병의 시련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의 기둥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삶의 깊이를 배운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서로를 돌보는 법,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인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패, 회복의 과정이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가는 태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좌절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좋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태도다. 어려움 앞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이다. 에필로그. 당신의 유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오늘도 당신은 그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늦은 퇴근길에 아이 간식을 사들고 가는 아버지,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 자녀의 장래를 위해 또다시 이력서를 쓰는 중년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등 뒤로 지는 해는 자녀의 앞에서 떠오르는 해가 됩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새겨진 일상의 순간들은 자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